수제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건데, 일단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수제 맥주랑 대량 생산 맥주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맥주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으니까 수제 맥주도 이제 슬슬 대한민국에서도 알아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수제 맥주가 뭔 것 같아? 나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수제 맥주란 뭐 이런 거다. 우선 수제 맥주는 개인이 만든다는데 특징이 있고 그 규모가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제 맥주는 그 기원을 보면은 1970년대 이전에 영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러한 수제 맥주 운동이 개인 펍을 위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지. 1980년대에 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가장 붐을 일으켜 갖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 수제 맥주는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맞아. 그 다음에 독특한 맛과 향을 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적대는 거에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 수제 맥주를 팔기 위해서 브루팝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 맥주를 맞아. 팝이나 레스토랑에서 팔았다. 맞아.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수제 맥주라고 부르며 그 품질은 항상 향과 맛에서 고품질을 목표로 하는 게 수제 맥주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지. 아무래도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제 맥주가 영어로 하면은 크래프트 비어죠. 크래프트 비어니까 크래프트라는 말 자체도 기술의라는,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기술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수제 맥주 같은 수제 맥주는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그 양조장만의 지역 양조장만의 캐릭터가 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을 대량 생산 맥주 업체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기술이 들어간 맥주라고 생각을 하지. 뭐 일부는 뭐 할 수도 있지만 디콕션 머신 같은 거는 아무래도 대량 생산 맥주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못 하니까. 그래서 수제 맥주는 내 생각 자체도 조금 더 뭐 원료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진하게 그 맥주 개개의 캐릭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뭐 일단 대량 맥주를 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면은 대량 생산 맥주랑 수제 맥주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 맥주의 특징은 뭔 것 같아? 대량 생산 맥주가 갖고 있는 캐릭터, 그건 뭐 어떤 건 것 같아? 대량 맥 생산의 특징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장이 커야 된다. 스케일이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맞아. 공장이 크다 보면은 품종을 다양화할 수 없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인 경우는 여러 가지 품종을 바꿔서 다양한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치.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품종을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 그치. 많은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원료 같은 것도 수제 맥주는 다양한 메가나 호프 등을 갖다 준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 맥주인 경우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맞아. 이 수제 맥처럼 이 고급 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치. 그리고 대량 생산, 뭐, 그치.
대량 생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제 맥주처럼 홉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여러 맥주를 내고 여러 맥주를 홍보하기에는 너무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마이크로브루어리나 수제 맥주 양조장처럼 소규모가 아니니까. 그래, 물론 그런 특징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량 생산 맥주는 뭐 큰 만큼 싸게 만들 수 있다. 큰 만큼 싸게 만들 수 있고, 뭐 크래프트 비어처럼 맛이 뭐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맥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대량 생산 맥주를 말을 해봤으면 이제 수제 맥주의 특징도 한번 말해봐야지. 그 수제 맥주 대량 생산 맥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제 맥주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우선 수제 맥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맥주를 만드는 양조 기술이 다양하다는 거지. 대량 생산은 그치. 이 양조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선 생산량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원료도 여러 종류를 갖다가 구매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 수제 맥주는 소규모로 다양한 원료, 특히 메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메가하고 맞아요. 칼라나 향을 내는 그런 맞아요. 스페셜티 몰트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특수한 메가 품종, 맞아. 또 강한 과일 향을 내는, 또 강한 쓴맛을 내는 이러한 다양한 호프를 갖다가 구비해서, 또 효모도 순수 배양을 해서 이거를 투입해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맥주를 만드는 것이 수제 맥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치. 맛과 향 부분에 있어서는 바디감이 높고, 바디감이 높은 걸 보통 우리는 풀바디 하다고 그러는데, 쉽게 맞아. 얘기하면 진한 맛을 나타내는 거다. 풀바디라고 그치. 그러는 거는. 조금. 풀바디 향과 그 다음에 고농도의 알코올을 가진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쓴맛이 강한 그러한 호프, 예를 들면 IPA 같은 맥주나 그 다음에 다크 스타우트 같은 쓰고 향이 강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이 수제 맥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치, 맞아. 그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료를 쓰지. 뭐 홉도 더 다양하고, 뭐 메가도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지. 대량 생산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느끼기에 본인에 더 잘 맞는 색깔의 맥주를 더 세밀하게 고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맥주 종류가 뭐 라거만 있지 않잖아. 그래서 라거 자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얼핏 생각하기에 라거는 종류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라거라는 거는 우선 장기 숙성을 한다는 뜻인데, 보통 맥주가 한 달 정도의 저장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맞아. 라거는 그래서 보통 소비자가 쉽게 마실 수 있는 이지 드링킹을 할 수 있는 맥주를 만드는 것이 이 라거 맥주의 특징이다. 따라서 라거의 필스너 같은 경우는 맞지. 호프를 갖다 더 집어넣어서 약간 더 쓴맛, 일반적인 그 라거에 비해서 강한 쓴맛을 배주거나 맞아. 이런 또
효모의 향을 이용해서 향을 가미하는 이러한 맥주들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이죠. 맞아. 라거 종류만 해도 뭐 아메리칸 페일 라거처럼 뭐 버드와이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필스너 종류만 해도 뭐 저온 필스너나 체코 필스너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뭐 에일 같은 뭐 IPA 같은 종류도 뭐 웨스트코스트 IPA라든지 아니면은 뭐 벨지엄 IPA, 블랙 IPA 뭐 이런 엄청난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 그래서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와인처럼 엄청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색깔의 본인 입맛에 맞는 색깔의 맥주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수제 맥주는 와인처럼 선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둘의 차이점을 생각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차이점. 우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대량 생산 맥주는 양주를 해는 시간이 짧다.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짧아야만 많이 만들 수 있고 로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조 시간이 짧고, 또 다양한 이 원료를 쓰는 것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간단하게만 투입하는 거고, 맞아. 수제 맥주는 그러한 대량 생산 맥주와 달리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맞아. 거의 양조 시간 자체만 보더라도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맞아. 이 맥주의 맛과 향을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조자가 원하는 대로 맛과 향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장점이 있다. 맞아. 고객 측면에서도 볼 때,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뭐 대량 생산 맥주 뭐 편의점에 깔린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뭐 대량 생산 맥주를 고르면은 그냥 뭐 요 정도면 나는 고를래, 뭐 이런 대량 생산 맥주는 그 정도로 선택을 한다면, 수제 맥주는 나는 오늘 켈러 비어를 먹고 싶어, 아니면은 뭐 라우 비어를 먹고 싶어,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맥주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딱 타겟팅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수제 맥주가 뭐 한국에서도 만드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크래프트 비어는 뭐 다 존재를 하니까, 뭐 크래프트 비어는 어떤 나라가 주로 먹는데 유리할까? 사실 그 수제 맥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던 1988년을 기해서 최고의 붐을 이뤄갖고,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 190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도에 그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이 돼서 붐을 이뤘다가 수제 맥주의 이 양조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지금 리볼루션을 해갖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이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두 개가 있다가 지금은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 있는데, 200여 개 정도로. 그렇지,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수제 맥주는 수제 맥주가 유명한 나라는 가장 이 붐이 세계에 일어났던 그렇지. 미국인데, 맞아. 이 미국뿐이 아니라 이 유럽,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 전래한 이 양조 기술이기 때문에 맞아. 예, 이러한 나라에서 나오는 수제 맥주 제품을 마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뭐 수제 맥주 같은 경우 뭐 내가 판매를 해봐도 그렇고 가장 수제 맥주에 친근한 나라들은 뭐 독일, 뭐 미국, 일본, 영국 뭐 요런 나라들인 것 같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수제 맥주들을 많이 내는 나라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코엑스에도 와서 전시를 하듯이 다양한 수제 맥주 업체들을 갖고 본인들의 수제 맥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나라니까, 요런 나라들을 뭐 흔히들 뭐 한국 사람들도 그런 나라들에 흔히 가서 여행을 하니까 가서 맥주를 좋아한다면 수제 맥주를 당연히 즐겨야 되는 나라라고도 생각을 하고, 독일, 영국 뭐 당연히 둘 다 에일이 유명하고 라거도 유명한 나라고, 뭐 독일 손님분들 왔을 때도 뭐 수제 맥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물론 대량 생산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된 맥주에 대한 역사가 오래된 나라니까 수제 맥주를 포함한 맥주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나라지. 그래서 고객분들도 오시면은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막 해주시지.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의 수제 맥주는 뭐 미국 안에서 수제 맥주를 본다면은 어떤 지역을 보는 게 좋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가 유명한 지역이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또 메이커로 얘기하면 시에라 네바다나, 또 동부로 얘기하면 뉴욕 쪽, 이런 이 대표적인 맥주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 것을 마셔보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수제 맥주는 쓴맛이 강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 맥주가 주도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쓴맛이 약하게, 그 다음에 많이 마시게 만들었지만, 수제 맥주는 상당히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쓰지만 자주 마셔보면 구수함을 느낄 수가 있다. 맞아.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맥주도 캘리포니아 한 양조장에서, 이거 어디 거야? 캘리포니아 유레카에 있다. 유레카에 있는 로스코스트 브루어리에서 만든 IPA, 헤이즈 IPA인데 미국의 IPA들을 먹어보면은 이렇게 조금 쌉싸름하고 좀 알코올 도수도 좀 높고, 그러고 시트러스한 향도 많이 나고 그런 맥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좋고, 뭐 당연히 뭐 브루클린 브러리 같이 동부에서도 수제 맥주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미국도 참 나름 가면은 꼭 수제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를 마셔봐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본으로 한번 가 보면은 일본도 수제 맥주가 많잖아. 그러면은 일본도 수제 맥주가 많은데 뭐 가보고 뭐 수제 맥주를 마셔본 지역 중에 어디서 마시면은 괜찮을까? 어디서 마시면은 일본의 수제 맥주도 괜찮다라고 시도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소비자가 가장 많은 층에 있는 도쿄나 오사카 지역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일본의 수제 맥주는
대형 맥주의 생산 기술이 양조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특별한 우리나라처럼 특이한 그 차이점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 지금은 잘 만들고 있어서 오사카나 도쿄에서 예, 신주쿠나 이런 지역을 가면은 맛있는 맥주를 찾아낼 수 있다. 맞아, 맞아. 도쿄만 가도 그냥 도쿄 구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구글에서 크래프트 브루어리 구글 지도에서 구글 맵에서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라고 쳤을 때 그 안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수제 맥주 집들도 수제 맥주 집들도 먹어볼 만하고, 그리고 오사카, 교토, 뭐 나라, 뭐 이런 고베에서도 크래프트 비어 구글 맵에서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라고 찾아봤을 때, 그랬을 때 즐길 수 있는 수제 맥주 업체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사히나 뭐 기린 같은 대기업 밑에도 수제 맥주 업체들이 존재를 하잖아. 그거를 우리 같이 갔었잖아. 같이 갔었을 때 뭐 스프링밸리라든지 뭐 그런 계통의 수제 맥주는 어떤 거 같았어? 우리나라하고 이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드는 그 수제 맥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느끼기에는 약간은 음식과의 그 조화로움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래 계시는 분들은 그 수제 맥주를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사케 강국으로서 많은 사케 공장들이 지금 이 수제 맥주 쪽으로 진출을 해서 맞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대량 생산에는 기린이나 아사히보다는 그러한 그 사케 공장에 붙어 있는 그러한 수제 맥주 공장을 찾아가면은 일본의 그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일본 일본 청주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맥주의 맛도 그만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일본은 이 수제 맥주 제조 기술도 사케 공장에 있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맛이 우리가 볼 때는 거칠다. 맥주 제조 프로세스하고 좀 다르게 여과를 하는 것도 매쉬필터라고 압력을 가해서 짜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덜 맑고 양은 많지만 그래서 맛도 거친 맛이 나는 게 일본 수제 맥주의 특징으로 생각이 든다. 그치. 그리고 일본의 수제 맥주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신주쿠역이라든지 역에서도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많이 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한 번씩 즐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녹음에서는 수제 맥주가 뭔지, 그 대량 생산 맥주와 수제 맥주의 차이점, 뭐 강점, 뭐 어디 가면 맛있는지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찍어보는 거니까 두 번째로 찍었을 때는 홈브루잉, 이제 맥주를 알았으니까 크래프트 비어의 캐릭터를 낼 수 있는 홈브루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녕.